잘 못하세요. 잘 해결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시킬 때는 대통령 후보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시킬 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관들이 30일 전부터 검토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연구관들은 그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검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구관 해보셨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고 이유서가 안 들어왔는데 연구관들이 그 재판 기록을 봅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 날 제출됐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 상고 이유서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본다 그러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이재명 후보 쪽에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고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대법관이 한 명이 사건을 몇 개나 합니까? 1년에 4,000개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이. 직접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들은 사람 노경필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노경필 대법관이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들었죠? 언제부터 기록을 봤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 측의 검사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 의견서는 4월 22일 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답변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들어갑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4월 22일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서가 들어갑니다. 의견서가. 그런데 4월 24일에 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을 하고 이재명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입니다.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립니다. 4월 22일에. 이재명 쪽에 의견서가 들어간 게 4월 22일입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그런데 4월 24일 날 표결을 해버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거 완전히 법 위반 아닙니까?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습니까?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시의 기록을 미리 봤다면서요. 전자문서로.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저에게 종이 기록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법이 2025년 10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놓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 여러분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계엄 사령부로 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직위원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파기환송을 시켰는데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덕수를 시켜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김건희 무죄 주고 있고 이상민, 한덕수 15년 9년 받았는데 그거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또 이재명 때처럼 또 이들을 풀어줄 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재명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조이대 생각 아닙니까?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제청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제 와서 협의도 안 하고 이름 어제 처음 내놓은 사람을 그전엔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파기환송 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다음날 길 잡으려고 했으나 여론이 그게 안 되니 그것을 포기했고, 한덕수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됐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내란의 밤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사법 쿠데타 두 번째 일으키고 지금 또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파기환송, 이재명을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재판 보셨어요, 여러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그런 재판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재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재판이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틀 만에 표결하고 4월 22일 배당되고, 그런데 그 전부터 기록 봤다 그러고 종이 기록으로 보는데 전자 기록으로 보지도 않고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의견서가 4월 22일 날 들어왔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해서 끝내고 5월 1일 날은 여러분은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4월 24일에 여러분은 표결 끝냈어요. 전원합의체로 올라오고 바로 표결했죠? 당사자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며칠이나 논의했습니까? 전원합의는 2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4월 22일 날 전원합의로 끌어올린 한 걸로, 두 번째 4월 24일. 뭘 충분히 논의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자리인데 그게 충분한 겁니까? 그거 충분하게 논의한 겁니까? 충분하게 논의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논의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세요. 충분한 논의입니다.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했는데 그럼 4월 23일은 뭘 했습니까? 뭘 했길래 충분한 논의를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몇 페이지짜리 기록입니까?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다.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까? 예. 본인이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면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그 내용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다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경필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다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도 대법관을 계속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 한 적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은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자,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